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역 대표 수산물인 고등어가 새로운 특화 브랜드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잡히는 고등어의 90%가 부산을 거쳐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는데요. 부산시는 부산 고등어의 판로를 해외까지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안수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등어 손질이 한창입니다. 기계에서 1차, 숙련된 작업자가 뼈와 내장을 발라내는 2차 작업 후 여러 차례 씻고 소금물에 절이는 과정까지 거치면 깨끗하고 먹기 좋은 고등어가 완성됩니다. 손질을 마치고 얼린 고등어는 무게에 따라 분류한 뒤 최종 판매 상품으로 탄생합니다. 특히 고등어는 모두 20-30분 거리에 있는 경매장에서 새벽 경매를 통해 사와 무엇보다 신선함이 남다릅니다. 전국에서 유통되는 국내산 고등어의 90%가 거래되는 부산. 하지만 고등어 하면 제주도나 안동을 떠올리게 되는 등 그동안 부산과 고등어의 연관성은 다소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부산시와 지역의 수산식품 가공업체들은 부산의 대표 생선이자 시어인 고등어를 지역 특화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산 맛고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부산 맛고등어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경매된 걸 바로바로 들어와서 이렇게 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신선도 관리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사업단이 꼭 부산의 고등어가 최고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만큼 판로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업단은 최근 우체국과 손을 잡고 온라인 상품 판매를 시작했으며 판매 일주일 만에 준비 물량의 80% 이상이 소진될 정도로 소비자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품 생산량을 늘리고 해외까지도 유통망을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시도 관련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과 상품 개발을 위해서 수산식품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여 미래 수산식품 먹거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판로 확보 지원을 위해서 온라인 판매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고등어 하면 부산, 또 부산하면 떠오르는 대표 식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고등어.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과 유통 환경에 발맞춰 경쟁력을 다지며 지역 대표 수산식품의 명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바닷물을 상수원으로 쓰기 위해 만든 해수 담수화 시설은 기장군 앞 바닷물을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만들어진 이후 지난 7년 동안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이 해수 담수화 시설을 관광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바닷물을 정수해 수돗물로 바꾸는 해수 담수화 시설. 2천억 원이 투입된 이 시설이 지난 2014년 기장에 들어섰습니다. 낙동강 원수 오염 등 먹는 물 문제가 잇따르자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데 당시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기장에 해수 담수를 설치를 해서 고리 원전 인근 부근의 어떤 위험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조를 했던 계속적으로 저희가 반대 운동을 해 왔었던 부분이었고 이후 산업용수로 용도를 바꿨지만 이마저도 어려웠습니다. 경제성이 낮아 산업용수를 원하는 기업체를 찾기 힘들었던 겁니다. 부산시는 또 다른 대책을 내놨습니다.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분산형 실증화센터, 즉 연구개발센터 구축에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협약 이후 해수 담수화 시설 활용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7년째 가동이 중단된 해수 담수화 시설. 부산시는 이 시설을 연구개발 사업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는 관광산업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등 인근에 관광 휴양시설이 들어서는데 발맞춰 심층수 온천욕을 하며 관상어와 해양식물을 관람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자는 겁니다. 김종률 기장군의회 의원은 지난해 제정된 해양치유 관련법에 따라 지역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장 군민과 시민들의 복지 실현 및 건강 정진의 기회 확대와 미역 다시마 특구와 연계한 특화된 해양 관광 산업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와 발전에 크게 기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4만 5천 톤의 담수 생산이 가능한 해수 담수화 시설.
만들어만 놓고 제대로 활용한 법 못한 상황에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에 침투한 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충격과 두려움, 그러나 극복과 희망을 품었던 우리의 그날이 사진에 기록됐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전시장으로 안내합니다. 선별진료소 앞에서 방호복을 입고 허리를 펴는 의료진, 거리 소독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시민들, 실내에 들어가기 전 체온 측정은 필수입니다. 코로나 이후 1년의 기록을 담은 사진들입니다. 한때 마스크 대란으로 등장했던 수제 마스크. 손에 들린 이 마스크는 공무원 수십 명이 투입돼 어렵사리 확보한 마스크로 전 국민에게 무료로 배포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검사 기술과 더불어 독특한 승차 검사 방식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학교 수업도 기업 공공기관 회의도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됐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시민들을 위한 베란다 음악회도 열렸습니다. 목욕탕과 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업소 등은 영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1년간의 기록을 담은 사진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자아냅니다. 얼마 있으면 지나가기 싶은데 상상 외로는 이게 전염성이 강하니까 되게 오래 간다 하더만 정말 너무 오래 가고 하고 싶은 게 정말 많네요. 사진 보니까 정말 공감되는 법이 너무 많아서 정말 실감 나요. 일상 속에서 힘든 점이 많았는데 저만 힘들었던 게 아는 게 좀 실감이 나고 어려운 과정을 다 잘 극복해 와서 지금은 이제 백신까지 이제 접종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전시 중인 사진은 모두 40여 점. 부산 진구는 앞으로도 코로나 관련 상황을 기록으로 남길 예정입니다. 지난 1년의 기록을 이런 사진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코로나 백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또 이런 것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들을 이번 전시회는 5일까지 부산 진구청 1층 백양홀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동남권 신공항 입지는 확정이 됐습니다. 사업 절차를 단축할 수 있게 됐지만 남은 과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조기 착공입니다. 가장 먼저 당면한 과제는 타당성 검증. 가덕 신공항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 사전 타당성 조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됐는데 법제정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는 간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국토부 등 관계부처들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던 터라 조사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역시 면제 조항이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가덕 신공항 건립까지 TF 형태의 시 내부 전담 조직 구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관련 용역을 시행하는 등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올해 안에 검증 절차를 끝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 언론 등 이런 데서 사업비, 공력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전문기술위원회를 좀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부산시는 2030 월드엑스포의 개최에 대비해 2029년까지 가덕도 신공항을 개항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은 8년여.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도에는 이제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에 착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2024년부터 설계와 시공을 병행해서 단계별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거고 6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서 2029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항을 할 계획입니다. 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토부나 기재부 등 관계부처 설득이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또 2년 뒤 결정될 월드엑스포 개최 예정지가 부산으로 확정되느냐의 여부도 신공항 건립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부산시는 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동구 좌천동의 일제강점기 시절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최천택 선생의 묘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묘비가 있는 부지가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전해야 했고 그동안 옮길 곳을 찾지 못해 주위에 안타까움을 샀는데요. 다행히 새로운 부지가 확보돼 묘비가 이전됐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증산 자락에 자리 잡은 묘비. 독립운동가 최천택 선생의 묘비입니다. 최 선생은 일제시대 박재혁 의사와 함께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다 붙잡혀 옥고를 치른 뒤 풀려났습니다. 선생은 그 후의 삶도 송두리째 나라의 독립을 위해 바쳤습니다. 일제가 금지한 역사책을 나눠주거나 독립운동 자금 모금, 사회운동 등을 펼치다 무려 54차례나 구금됐습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03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습니다. 최 선생은 사후 현충원이 아닌 고향에 묻히고 싶다는 유지를 남겼고 가족과 지역 주민들이 동구 좌천동 옥성사에 모셨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해당 부지가 경매에 넘어가 옮길 곳을 찾지 못하다 3년 만에 증산 자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옮기는데 뜻을 이래 하는 분들한테는 고맙죠. 공개적으로 그거 하니까 조금 전에보다 조금 낫지요. 일제강점기 동구에서는 많은 독립투사들이 배출됐습니다. 이런 애국지사들의 생전 활동과 업적은 기린벽으로 제작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독립투사들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지역 곳곳을 한데 묶어 탐방길로 조성됐습니다.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정말 헌신하신 독립 애국 그 열사들을 오랫도록 기리는 그런 사업들을 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옮겨진 최천택 선생 묘비 주변에는 선생의 업적을 알리는 다양한 사업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동래구 사직동에 위치한 동래 사직단이 복원됐습니다. 사직단은 토지신과 곡식신의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역대 임금의 위패를 모신 종묘와 함께 중요시됐는데요. 동래구는 복원한 사직단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역사 탐방 코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사라졌던 동래 사직단이 복원됐습니다. 복원 사업을 시작한 2015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사직단은 토지신 사화, 곡식신, 지계, 제사를 지내던 단으로 농경사회에서는 특히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조선 세종 때 세워진 동래 사직단은 임진왜란 당시 없어졌다가 1640년에 다시 세워졌고 1709년 현재 복원된 자리에 동북쪽 60m 지점에 옮겨졌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그 터만 남아있다가 도시화 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사직단은 역대 임금의 위패를 모시는 종묘와 함께 중요시됐습니다. 동래 사직단은 지난 2015년 주민참여학교를 통해 복원에 대한 주민 의견이 수렴됐습니다. 동래구는 2019년까지 주민협의와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등을 거쳐 지난해 1월 착공해 1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동래 사직단은 원 위치에는 도로와 주택이 들어섰기 때문에 당시 사직단 보호를 위해 심었던 소나무숲 부지에 복원됐습니다. 동래구는 사직단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문화관광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역사 탐방 코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개방을 하고 또 이제 학생이나 주민들이나 일반 단체에서 이제 원하면 저희들이 이제 해설사를 통해서 해설도 곁들여 해서 소개도 하고 그렇게 홍보하는 걸로 하고 평상시에는 항상 이제 그 주민들이 뭐 가까이 소공원처럼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19로 개방하지 않고 오는 14일 이후 시점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동래구는 동래 사직단의 문화재 지정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원위치 복원이 아니라는 점이 문화재 지정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또 사유재산권의 어떤 을 제한하는 부분에 또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게 그 사직단이라고 하는 게 장소성이 원위치가 아니다 보니까 또 새로운 장소성으로 역사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또 한 50년 정도의 최소한 이 기간이 지나야 그 자체가 이제
역사적인 장소성을 인정받아서 문화 지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직동이라는 명칭의 유래로 역사성이 깃든 동네 사직단. 지역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활용 방안을 기대합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이 저소득층을 위한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을 받습니다. 이미 지원받고 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첫 지원인 경우 학기 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 포털 사이트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학기 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지원받고 있는 다른 자녀가 있더라도 꼭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의 지원 기준은 전국이 동일합니다.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초등학생의 경우 28만 6천 원, 중학생 37만 6천 원, 고등학생 44만 8천 원을 지원받습니다.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사립특목고와 자사고 학생에게는 교육비와 교과서 대금이 함께 지원됩니다. 교육비는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른데 부산은 중위소득 60에서 7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등학교 학비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이 지원됩니다. 한편 시교육청은 기존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올해 교육활동 지원비로 변경해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가 31일까지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참여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 차량을 모두 30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는 승용 또는 승합 자동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 운전을 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참여하려는 시민은 참여 신청은 31일까지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면 광무교에서 충무동 구간 중앙버스 전용차로 BRT 공사가 본격 시작됩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업체 선정 이후 사전 절차를 마치고 이달부터 광무교에서 충무동까지 7.9km 구간에 대해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간은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며 BRT 개통 이후에는 버스 속도가 12%에서 최대 28%까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또한 오는 2022년까지 서면에서 주례 구간 BRT 공사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산박물관이 올해 박물관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박물관 투어는 부산박물관과 소속 분관, UN 평화문화특구에 있는 박물관 등 지역 문화박물관을 연계 방문해 역사의 문화를 체험하고 공유하는 것으로 부산 지역 9곳을 총 4개 코스로 구성해 운영합니다. 3월에서 4월 사이는 도보 투어로, 5월부터 12월은 버스 투어로 월 한 차례씩 총 10차례 운영하며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매회 20명씩 온라인으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투어 일정이나 참가 인원 안내와 신청 방법 등은 부산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운대구 좌이동행정복지센터 옆에 좌동 다함께 돌봄센터가 들어섭니다. 해운대구는 이를 위해 생태유아교육연구소와 좌동 다함께 돌봄센터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생태유아교육연구소는 앞으로 센터 운영을 맡아 돌봄 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생을 대상으로 돌봄과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지원 등 돌봄 사각지대 예방에 나설 예정인데요. 좌동 다함께 돌봄센터는 다음 달 중 해운대구 좌이동 문화센터 2층에 문을 엽니다. 부산시가 과거 성면 공장이나 슬레이트 밀집 지역 그리고 수리조선소 인근에 거주했던 부산 시민 65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건강 검진을 실시합니다. 지역별로는 금정구 부곡동, 동구 범일동 매축지 마을과 안창마을, 영도구 청학동과 영선동, 복내동, 부산 진구 가야동 등이 그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